안녕하십니까. 스포츠팬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한때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리 중 하나로 꼽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적인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돈주머니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브랜드의 완벽한 몰락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의 이 냉정한 거절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것은 중국 축구협회의 현실에 정면으로 날리는 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상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퀄리티에 대해 내려진 가장 잔혹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중국 축구협회 CFA는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한 후 새로운 사령탑을 찾아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후보들을 검토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영입 후보 1순위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명단 최상단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파울로 벤투.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바로 그 감독입니다. 중국은 벤투를 단순한 감독 후보가 아닌 추락하는 자신들의 축구를 구해줄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돌려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대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닌 무려 두 번의 거절, 그들의 지갑을 후려친 재정적인 따귀 한 대와 그보다 훨씬 더 뼈아픈 축구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날린 강력한 펀치 한 방이었습니다. 자, 이 이중 거절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구나 예상하는 바로 그 문제, 돈입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제시한 감독과 코치진의 연봉 상한선은 최대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2억 원입니다. 중국 언론조차 유럽에서는 이류 코치급 연봉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금액이죠. 그런데 벤투 감독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300만 유로, 약 4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보다 50%나 높은 금액입니다. 물론 이것도 큰 문제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 협상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 줄다리기를 하며 맞춰볼 수 있는 여지라도 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정타, 중국 축구의 심장을 관통해버린 치명적인 한 방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각조 보도를 종합해보면 벤투 감독을 사적인 자리에서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는 중국 선수들을 맡고 싶지 않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협상이 불가능한 거절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과거 총칭 리판 감독 시절 라커룸 통제에 실패하고 선수단과 갈등을 겪었던 그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인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벤투 감독이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는 이 형편없는 재료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맛있는 잔치상을 차려낼 자신이 없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프로의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이자 최대의 굴욕입니다. 월드컵 16강을 이끈 세계적인 명장이 당신들의 선수들은 더는 가르칠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고 싶지 않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린 것이니까요. 벤투의 그 따끔한 따기 이후 중국 축구협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독 시장의 큰 손이나 VIP 고객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마치 중고 감독 시장을 허둥지둥 뒤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기 웃지 못할 희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비오 칸나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적인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중국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안다던 그가 스스로 몸값을 대폭 낮춰 연공 100만 유로면 충분하다며 역으로 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냉담한 거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축구협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성공의 증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과거 중국에서 이미 실력이 검증된 불량툼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누구일까요? 바로 후안 안토니오 카사스. 주된 경력이 감독이 아닌 전술 분석가였던 인물입니다. 더 이상 리피 같은 월드컵 우승 감독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고 잠깐 돌풍을 일으킨 감독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더 황당한 것은 감독 후보들에게 전술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실제 월드컵 예선 상황을 가정하고 90분 안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건데, 이건 마치 국가대표팀 감독을 뽑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 코치를 채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의 이력서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극도의 불신, 그리고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절박함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절망의 악순환 그 자체입니다. 이 끔찍한 실패의 고리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당연히 추락하는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능한 감독을 원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 진짜 실력 있는 감독을 데려올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유럽 2류급이라는 연봉으로는 세계적인 명장을 데려오는 건 어림도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핵심입니다. 설령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와줄 만한 감독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선수들의 수준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그 감독들마저 고개를 저으며 도망가게 만듭니다. 벤투 감독이 바로 그 네모칸 현실을 온몸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돈과 실력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그들은 전술 시뮬레이션 테스트 같은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채용 절차를 들이밉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있는 유능한 감독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완벽한 쐐기를 닦는 행동입니다. 자,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이류 감독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투입하자마자 승리를 강요하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또다시 실패할 것이고, 이 지긋지긋한 실패의 굴레는 다시 처음부터 영원히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벤투 감독의 거절은 단순한 충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현재 중국 축구의 민낯을 가장 잔인하고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 그들의 브랜드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이 내놓은 상품은 아무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으며, 지도부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정한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네, 아마도 오는 9월이면 새로운 감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도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과연 누가 감히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 할 것이며, 이 썩어 문드러진 토대 위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직 시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벤투 감독의 이 따끔한 따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침체된 중국 축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 김준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